두툼했던 달력도 이제 마지막 잎새처럼 달랑 한 장만 남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새해 계획했던 일들 지금 얼만큼 완성돼 가고 있나요? 소망했던 그 바람들이 하나쯤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작 FM 특집 그래는 숲 21번째 방송 달림 오서나 써니 이루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써니님, 오늘 특집 생방송으로 그래는 숲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0회, 50회, 100회 방송도 아닌데 왜 특집 방송 하는 거죠? 네, 12월 4일, 5일, 6일은 서울 마을미디어 주간입니다. 그래서 동작 FM에서도 이 기간에 특집 방송을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데요. 역사적인 일이 있어요. 역사적인 일이요? 네, 동작 FM이 최초로 주파수를 받아 동작구 노량진 일대에서 FM 100.3MHz로 들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생생하게 듣고 싶다면 노량진으로 오셔서 라디오 주파수를 100.3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동작 FM에서 만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이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교차 진행을 하는 등 콜라보 방송도 만들어지니까 많은 응원과 청취 바라겠습니다. 네, 랑전동은 동작 FM에서 전통과 역사의 장수 프로그램이죠. 네,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 김학규 역사 이야기꾼이 잠시 후 저희 그래는 숲 게스트로 출연하시니까요. 더욱 기대가 돼요. 정말 그러네요. 13세기 페르시아 시인 잘란루딘 루미는요. 여인숙이란 시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 같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고 봤기 때문이죠. 손님을 맞이하는 여인숙의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마음을 비유한 거래요. 그렇다면 우리 그래는 숲 책과 사람 초대석도 마음과 마음을 만나는 여인숙이네요. 새로운 손님이 우리를 찾아 방문해 주시니까요. 네, 정말 좋은 비유네요. 특집으로 마련된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더욱 기대되는데요. 맞이해 볼까요? 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이제 베이시스트를 좀 담당하고 학원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이제 음악을 지도하고 있는 뮤지션 장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락 좋아하는데 무아 밴드 출신이잖아요. 네. 락밴드. 네. 아파트로 유명한 윤수일 씨 아드님이 보컬로 있었던 하드코어 락 밴드인데요. 장상훈님은 베이스를 맡으셨다고요? 네, 이제 또 이제 무압벨동 활동 중에선 이제 저는 이제 베이시스트를 담당했었고 이제 또 이제 곡 작업을 같이 하며 이제 프로듀싱 역할도 했습니다. 네, 그 안에서 또 이제 또 중요한 이제 뼈 같은 존재 네, 그런 네 작업을 이제 밴드원들과 같이 네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프로 뮤지션을 직접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뮤지션의 하루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내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사실 요즘에는 네,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있어서 사실 체력 관리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좀 꾸준히 하고 이제 뭐 뮤지션의 하루는 사실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일도 있고 이제 퇴근 후에야 이제 시작이 사실 되는데 네, 이제 밤부터 저녁 먹고 밤부터 이제 새벽까지 그 새벽 감성으로 또 곡을 쓰기도 하고 뭐 일기도 쓰기도 하고 계획도 짜보고 네 그런 음악 작업도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음악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또 가족 아버지가 또 음악을 하셔서 그 영향도 받았고 네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건 이제 고1 때죠. 네 그때부터 전공을 하자 아예 결단을 해서 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기의 재능을 발견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이제 하시는 모습이 되게 멋있고 신기한데요. 올해도 이제 마지막 달이잖아요. 혹시 2019년에 세운 계획은 어디까지 이루셨나요? 사실 계속 계획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잘 지도하고
건강하게 또 음악도 가르치고 사실 이번 네 얼마 전에 사실 이제 우리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공개를 했지만 네 이제 결혼 준비를 네, 했었고 우와. 네, 네 이제 내년에 이제 6월부터 이제 제 작품이 하나씩 공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음반 작업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네. 2020년도에도 이제 뮤지션으로 또 학원 원장님으로 또 결혼을 앞둔 청년으로서 엄청 바쁘고 또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게 바쁜 만큼 걱정되는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살 빼는 게 정말 가장 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참 활동했을 때는 참 말랐어요. 네. 근데 그렇게 다시 마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운동을 하고 막 관리를 해도 다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 하시는 거세요? 조깅도 하고, 네. 네, 좀 헬스도 하고, 네, 그런 운동을 하고 있죠. 네, 매년 1월에는 공연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예, 어떤 공연이고 누가 참가했는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의 제자들이죠. 저희 아이들 학생들이 이제 1년간 저와 함께 수업한 친구들이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1월에 이제 정기 연주회를 하는데 사실 이 동네 뭔가 이제는 문화 축제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해 때는 이제 정말 작게 시작했지만 벌써 7회째가 되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좀 더 퀄리티 있는 이제 물론 아이들이지만 약간 그래도 프로처럼 연주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네, 저는 참 감사하게 아이들을 지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초대해 주세요. 아, 1월 네, 달이면 그럼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사실 예. 엄청난 경품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비싼 악기들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그 악기를 받아가실지. 네, 네, 그러게요. 네,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초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장 기대되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제 가장 기대되는 것은 이제 뭐 사실 결혼이죠. 네, 네, 이제 네, 잘 멋지게 아름답게 하고 이제 사실 더 기대되는 거는 그 후에 음악들이 이제 음악 작업과 준비했었던 일들이 이제 또 공개되고 이제 활동할 텐데 앞으로 그 음악 모험이 여행이 좀 기대되는 바입니다. 부러워요. 네, 정말 기대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장상우 님이 내년에 발표할 앨범에 들어갈 음악을 우리 동작 FM에서 미리 선보여 주신다고 해요. 진짜요? 네. 대박! 예, 아, 어떤 네. 곡 불러주실 거예요? 네, 이 곡은 제가 좀 어렸을 때 쓴 곡이에요. 근데 사실 군대 가기 전에 썼는데 그 멜론이나 이제 이제 음악 그 어플 있죠. 네. 네. 이제 그런 유통을 해서 올렸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군대 갔어요. 근데 군대에서 보니까 꽤 유명해져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와. 조금은. 그래서 좀 아깝다. 좀 활동하다가 갈 걸. 이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네, 어차피 계속 저는 꾸준히 음악을 할 거니까 네, 천천히 이제 선보이려고 합니다. 네. 네, 널거리다라는 곡입니다. 한번 네, 네. 연주해 볼까요? 네, 그러면 장상훈님의 라이브 연주곡 널 그리다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 난 깊은 꿈에서 깨어났어. 웅크린 채로 들리던 빗소리 잠시만 곁에 있어줘. 늘 꿈꿔오던 그 시간이었으면 늘 생각하던 이야기 속에 널 그린다. 여전히 하늘은 흐리고 가리워져가는 소중한 기억도 흩어져가는 내 따스한 사람들. 길고 긴 하루에 네가 있어준다면 늘 꿈꿔오던 그 시간이었으면 늘 생각하던 이야기 속에 널 그린다. 한참을 들었어. 눈을 감으면 들리는 빗소리에 흐릿해져 가는 네 생각에 난 잠긴다. 늘 꿈꿔오던 그 시간이었으면 늘 생각하던 이야기 속에 널 그린다. 와. 가사가 정말 서정적이고 시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제가 시와 노래가 있는 아침 풍경인데 딱 들어맞는 아, 그런가요? 예, 네. 노래 같아요. 영감은 어떻게 받으세요? 네, 사실 이 노래는 비가 내리는 날에 썼어요. 와, 네, 네. 집에서 저희가 이때 당시에는 단독주택에서 이제 살았는데 창문 앞에 이제 마당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참 예쁘게 들리고 그 감성 아시죠? 네. 네, 그 감성이에요. 그거를 이제 순수한 이제 자연의 그 빗소리를 좀 듣고 아, 좀 영감이 온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했죠. 가사부터 쓰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자연을 통해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이제 바람이 세게 불거나 또 선선한 날에 또 영감을 받아서 또 일기를 쓰고 그 곡을 또 이제 음악 작업을 해서 같이 곡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따뜻하고 봄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비가 오는 풍경인데 약간 창가에 빛이 들어오는 느낌도 되게 받았거든요. 초반에는요. 그래요? 예, 아. 그리고 되게 또 되게 소소하고 이런 일상적인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런 약간 그 일상의 소소함과 행복감들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아, 정말요? 예. 아니, 노래도 아, 되게 잘 네. 부르시는데, 아니에요. 예. 네. 악기는 혹시 몇 가지나 다루시나요? 아, 저는 이제 사실 음악 공부를 하면서 저는 또 이제 앞으로 프로듀싱이나 작곡에 이제 꿈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악기를 공부했어요. 네, 학교 다니면서도.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개 내외 정도의 악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참 감사했던 건 사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네. 군악대를 다녀왔거든요. 아, 육군군악대 네. 다녀왔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음악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고, 네, 그 안에서도 또 금관악기라는 트럼본도 배우게 되고, 네, 이제 빅밴드나 이제 오케스트라 사운드도 좀 배우게 되고 접하게 돼서 좀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음악 하시면서 특별히 뭐 좋아하는 뮤지션이나 내가 닮고 싶다 하는 아티스트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있죠. 누구야? 네, 저는 이제 라디오헤드 아시죠? 좋아해요. 네. 앨범도 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거장이죠. 정말 네, 제 음악을 시작한 계기가 또 라디오헤드 또 크립을 연주함으로 이제 해야겠다 음악을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 뮤지션이고 참 멋있어요. 지금까지도 30년 가까이 네, 음악을 계속 해오시고 있고 네. 그럼 라디오헤드 중에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다 명반이긴 하지만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연주했었던 크립이 크립이요? 가장 네, 좋습니다. 네, 밴드 활동 한창 하실 때는 뭐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등 게스트로도 자주 출연하셨죠. 네. 제가 한참 밴드 활동했을 때는 사실 방송 활동도 네, 소소하게 여러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 게스트로 잠깐 나와서 했었는데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그때는 이제 연주를 위주로 이제 하고 이렇게 토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방송에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되게 영광이고 감사드리는데요. 네, 제가 감사하죠. 네. 네, 혹시 또 최근에 쓴 노래 중에서 들려주실 곡 있나요? 어떤 노래인지 소개도 부탁드리고요. 이 노래는 이제 이밤이라는 노래인데요. 이제 이 밤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허함이라는 표현을 이 밤, 널 기다리는 밤, 네, 이 밤은 끝났구나, 막 이런 이제 이별 때로는 그런 감성으로 이제 쓴 곡이에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주변 친구들의 네, 이야기를 듣고 네, 영감을 받아 또 한번 위로가 될까 해서 한번 써보았던 곡입니다. 네. 예. 그러면 최신곡 이 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이 밤 잊었던 기억들이 날 괴롭히는 밤 공허함 속에 담긴 구름 속에 비친 달 내 마음은 아직 널 그리워하나 봐. 이 밤이 지나면 넌 내게 멀어져 꿈속을 헤매며 너를 찾을 것 같아. This night is you and I is you. 시간은 멈추고 생각에 가득 찬 이 밤 지웠던 기억들이 널 데려오는 밤 잔인한 순간 속에 외로이 혼자 있는 널 내 마음은 아직 널 그리워하나 봐. 이 밤이 지나면 넌 내게 멀어져
이 밤이 지나면 난 혼자 여기에 아, 내년에 결혼 네. 계획도 있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연애도 실컷 하셨을 것 같은데 왠지 노래가 정말 공허하고 쓸쓸함이 막 확 느껴지는데 네. 이런 감성은 정말 친구한테 들어서만 얻어진 거 맞아요? 아, 그럼요. 네. 참, 네.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뭐 간절한 그 마음, 그 느껴지는 마음을 받고 순수하게 이제 네, 여행을 하면서 또 네, 제가 이게 쓰면서 네, 썼던 곡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밤 이렇게 들어보면서 네. 차갑고 공허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 되게 희망적이고 따뜻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나요? 아무래도 이게 완전히 몰입을 해서 쓰신 것 같진 않아요. 결혼하셔서 결혼을 하실 분이 계셔서 근데 하여튼 근데 너무 노래가 그 따뜻함과 희망이 느껴져서 되게 좋았는데요. 네네. 네. 어떻게 시집 같은 것도 많이 읽으신가요? 어떻게 감성 충전을 뮤지션들은 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아, 사실 한창 가사를 많이 쓸 때는 사실 책도 많이 보고 네, 여러 책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네, 시 같은 이제 영화들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수들의 가사를 감상을 좀 많이 하죠. 네. 네. 생각도 많이 하고 네.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여행을 통해서 많이 얻어지는 감성도 무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네,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즘은 노래 창작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네, 사실 사실 거의 학원 일을 그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네. 요즘엔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간간히 시간 나는 쉴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때 꼭 작업을 네,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감성 충전을 여행을 통해서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프로필 보시면 여행지 네.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예, 다녀오신 여행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딘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여행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사실 결혼하기 전에 정말 세계 일주 하고 싶다 이랬었는데 그 꿈은 약간 포기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정말 그 여행지들을 꼽자면은 저는 참 멀리 가는 걸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이제 여행했던 기억이랑 그런 대자연과 그런 인도를 갔다 온 기억이 참 남습니다. 네. 그런 대자연에 대해서 영감을 받는 게 되게 많으신가 봐요. 들어보니까. 네, 이제 가는 곳마다 이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제 산이나 이제 대자연들이 보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얻는 좀 에너지가 강하고 너무 아름답고 좀 천국 같은 느낌일까. 네. 그렇네. 네. 그런 낯선 곳에서 좀 서로 말이 안 통할 때는 또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시나요? 음악으로 하시나요? 오, 네. 아, 진짜요? 네, 사실 네,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이제 악기를 들고 가거나 그곳에 있는 악기를 배워보기도 하고 또한 막 파리에 가서는 이제 한번 재즈 클럽에 가서 한번 같이 연주해볼까 이렇게 해서 진짜 네. 버스킹 같은 네. 해내신 네. 거예요? 네. 대박. 네, 그래서 같이 또 연주도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버스킹 하시는 분들 있으면 감상하면서 뭔가 하나 같이 연주해볼까? 그래서 이야기해서 또 해보기도 해보고 네, 사실 음악은 세계 공통어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여행을 하고 네, 사실 혼자 가면 안 될 여행지에서는 정말 인도 같은 데도 그렇고 네,
머나먼 나라 가면 이제 또 대화도 안 되고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팀을 짜서 가기도 하는데 네. 6명이라고 치면은 네. 요리사 1명, 음악가 1명, 포토그래퍼 1명, 이렇게 번역가 1-2명 이런 식으로 운전자 1명 이런 네. 식으로 네, 여행을 또 많이 갔곤 했습니다. 네. 네, 멋지게. 재밌게 사시네요. 네. 그러면 예전에 함께 활동했던 친구들은 예, 지금 뮤지션 활동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사실 음악을 전공했어서 이제 학교에서나 이제 그 후에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전역하고 나서도 꾸준히 연락을 하며 이제는 거의 이제 필드 안에서도 이제 방송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음악을 써서 이제 작가 이제 작사가 또 프로듀서 네. 네. 네, 이런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연주자로서도 네. 네. 네, 음악 감독이나 최근에 그 네. 동백꽃필 무렵인가요? 거기 친구분이 맞아요. 음악 감독도 네. 하시고. 네. 네. 참 가장 또 친한 친구들이죠. 같이 음악 작업도 하고 했던 이제 네 친자매라는 이제 가수님들이죠. 네, 네. 라엘 라우미 친구들이 이제 되게 멋진 작업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1편부터 끝편 최종화까지 네. 네, 같이 네. 제 음악도 들으면서 보았습니다. 네네. 네, 대단하신 분들이 많네요. 이제 음악으로 또 잘 나가는 친한 친구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좋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저는 너무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진짜요? 네. 물론 부럽기도 한 거 있지만 네.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도 너무 축하해줄 일이고 이제 같이 꾸준히 음악할 이제 친구들로서 늘 응원해주고 이제 저 또한 이제 음악 계속 꾸준히 할 거라서 네 끝까지 네 할 생각이어서 이제 좋은 이제 작품들이 이제 완성되게 또한 기다리고 있죠. 네. 대박이 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지만 네. 대박이 안 나도 그냥 저만의 음악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아니 저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다 네. 좋은 말이었지만 저는 사실 이런 걸 최근에 이제 깨닫게 된 건데 네. 진정한 베테랑은 그냥 꾸준히 오래 하는 거라는 걸 네.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이제 30대 되셨잖아요. 네네. 근데 벌써 이렇게 그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얘기 잠깐 나누는 동안 목소리는 이렇게 차분차분 하시지만 막 긍정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맞아요. 느낌 막 받았거든요. 희망적이고. 예.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생활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좀 긍정파예요, 사실. 네, 그래서 잘 웃기도 하고 이제 사실 뭐 안 좋은 거 생각만 하면 힘만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 또 뭐 마인드라고 또 하면은 이제 좋아지고 좋아하면 좋아진다 이런 네 좋아지고 좋아하면 좋아진다 이런 이제 안에 제 안에 이제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긍정 에너지가 네 그래서 늘 환하게 살고 있죠. 네. 네, 오늘 주제가 시와 노래가 있는 아침 풍경인데요. 장상훈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는 어떤 시인가요? 이번에 또 네, 특집이 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사를 준비해 봤는데요. 좋아요. 그런가요? 네. 이번에 제가 가사를 준비해 봤는데 김광석의 와. 서른쯤에를 김광석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네, 기분 좋습니다. 네, 장상훈 님이 선택한 가장 가슴을 울리는 좋아하는 노랫말 김광석의 서른쯤의 낭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서른쯤에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한 내 기억 속에 뭘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고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고 살고 있구나. 이 노랫말을 네.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저도 서른쯤 이제 초반이고 서른쯤이고 이제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네. 젊을 때 하루하루를 정말 놓치기도 싫고 정말 하루하루 이별하기도 싫어서 정말 이 가사가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하루하루 더 소중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이 노랫말을 이제 낭송으로 들으니까 멜로디도 막 이렇게 같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요. 노래나 시가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 생각에는 시는 어쩌면 글 자체로 이제 느껴지는 이제 완성된 작품이잖아요. 딱 시만 봐도. 근데 이제 노래 가사는 그 글 자체로 물론 느껴지는 완성된 작품이지만 약간 부족한 느낌으로써 약간 이제 멜로디와 음악이 하나 되어 이제 완성되어 가는 작품인 것 같아요. 가사는. 네. 그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너무 광범위한 거여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노래로 만들어진 시가 꽤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이따 소개할 정호승 시인의 시 같은 경우에는 안치환 씨가 거의 28곡 가까이 이제 네. 노래로 만들었는데 어떤 시가 노래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뮤지션 입장에서 보시면? 사실 어떤 가사든 네, 노래를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가사가 정말 좋으면은 더 뭔가 그 감성에 짙은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 방송 동작 FM. 여러분은 지금 100.3MHz로 동작 FM 방송 주간 특집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장상훈 뮤지션과 함께 특집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집인 만큼 묵독독서에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써니님, 오늘 어떤 시 들고 오셨죠? 네, 제가 선택한 시는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네, 뭐 서시나 자화상, 별에는 밤 등은 굉장히 잘 알려졌잖아요. 네. 그에 비하면 이 시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번 팟캐스트 방송이 이제 시 특집이라고 해서 어떤 시를 고를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에 일요일에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신부님이 이 시를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열매를 잘 맺고 있냐고 이제 신자들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2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딱 맞는 시라고 생각을 해서 골랐습니다. 네, 써니님이 가장 감동받은 시 윤동주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낭송으로 들어볼게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나가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어울리는 시를 골랐다 싶은데요. 써니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좀 그런 질문은 갑자기 좀 뜨끔하긴 한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눈치 보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장상훈님은 어떻게 감상하셨어요? 네, 이 시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론은 정말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네. 근데 또 열심히 네. 기준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사는 게 열심히 사는 걸까요, 써니님? 저도 좀 요즘에 열심히의 기준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항상 인내하고 버티는 것만이 능사라고 좀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방향성을 갖고 그 방향성대로 잘 살고 있는지 하루하루 마음을 성찰하면서 사는 게 열심히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열심히라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되돌아보면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게 열심히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 구절 하나하나 나를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네, 우리 상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그 열심히라는 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보자. 네, 그럼 나중에 미래의 나에게도 할 말이 있지 않을까요? 네, 후회 없이 사는 하루. 네. 예, 좋은데요. 삶의 날들을 이렇게 기쁨으로 아름답게 또 갖고 나가는 비법이 있어요, 선님? 네, 저는 제 마음과 감성을 좀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 위해서도 책도 읽고 일기도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랑말랑함으로 일상의 별거 아닌 일이 갑자기 그냥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 순간을 간직하기 위하고 누리기 위해서도 그 말랑말랑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랑을 하면 더 말랑말랑해질 것 같은데 네, 연애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한결같아요. 상우님은 어떠세요? 저도 네, 물론 네, 정말 아름답게 갖고 가가는 일이 예, 참 귀하고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긍정 에너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이제 목적에 있는 좀 삶처럼 이제 목적을 정하고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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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님 그래서 결국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네,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외롭다는 생각이 또 무척 많이 드는데, 제가 원하는 열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자신의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물론 지금 옆에 있는 달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저도 누군가를 또 전적으로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네. 그러면 상우님이 맺고 싶은 열매도 기대되는데 어떤 열매 맺고 싶으세요? 사실 이제 도화지라고 치면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는 인생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어떤 열매가 되어질지 정말 참 기대되고, 네, 기대돼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10년 후, 20년 후에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이런 게 참 기대되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 시 구절에 나오는데 내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열매 맺은 경험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 반대 경험이 있었다면 좀 들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딱히 생각나는 게 있다고 하면 지금 팟캐스트 방송?
어떻게 제 마음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열매 맺은 경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 마음에 좋은 씨를 뿌려 제 마음을 보고 또 보면서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인연이나 단체 활동을 여러 개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열매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성격이 사실 단체나 인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칼 같은 부분도 있거든.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지금 이렇게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단체 활동을 하는 제 자신이 대견하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상우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도 음악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제 음악을 또 그런 음악을 통해서 또 아이들 지도할 수 있는 일에도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되는 일은 사실 생각을 많이 안 해봐서 네. 역시 긍정 에너지.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달님이 들고 온 시를 들어볼 텐데요. 어떤 시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사랑의 시인, 그리움의 시인, 모든 시가 노래가 되는 시인 정호승 시인의 시 한 편 들고 왔습니다. 네, 정호승 시인은 참 많은 시집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 노래로도 참 많이 만들어졌네요. 그중 어떤 시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정호승 시인이 본인의 시 중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그리운 부석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달님이 가장 감동받은 시, 잊지 못할 시, 정호승 시인의 그리운 부석사 낭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운 부석사, 정호승.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오죽하면 비로자 나불이 손가락에 매달려 앉아있겠느냐. 기다리다가 죽어버려라. 오죽하면 아미타불이 모가지를 베어서 베개로 삼겠느냐. 새벽이 지나도록 맞이 울리는 세종소리는 울리지 않는데 나는 부석사 당간지주 앞에 평생을 앉아 그대에게 밥 한 그릇 올리지 못하고 눈물 속에 절 하나 지었다 부수네. 하늘 나는 돌 위에 절 하나 짓네. 네, 시가 되게 그리움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시인데요. 장상우 님도 주로 사랑을 소재로 노랫말을 만드시잖아요. 이 정우승 시인과 장상우 님 노랫말의 공통점을 혹시 찾으셨나요? 아니면 차이점이나? 저는 찾은 것 같은데. 뭘까요? 먼저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 정호승 시인의 시는 약간 좀 그리움과 슬픔, 애잔함이 좀 묻어나는데, 정호승 시인, 장상훈님은 네. 무한 그 희망과 그 빛과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저의 생각과 좀 같네요. 네. 그래서 저도 같은 같은 느낌, 이 글을 보았을 때는 약간 직설적이고 극단적인 이런 시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이런 말이 좀 강하게 와닿아요. 네. 네, 진짜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는 말이 진짜 네. 강한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달님? 예, 말 그대로 해석해서 오해를 한 사람이 많기도 한데요. 가까운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 술 먹다 죽자 막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였다고 해요. 네. 하지만 이 구절은 역설과 반어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진정으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깊이와 무게, 그 가치와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멋지네요. 장상우님의 노랫말 가사에도 이런 단어나 이렇게 반대로 속마음을 표현하는 거나 역설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이 점 제 노래들에도 가끔 등장합니다. 막 외로이 혼자 있는 달, 막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 들려드릴 이제 내 곁에라는 곡에서도 그런 가사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시를 읽다 보니 참 절에 있는 그림들이 많이 떠오르네요. 네. 네.
예, 한 청년이 아름다운 한 아가씨를 사랑했다는 설화가 있는데요. 이 아가씨는 얼굴과는 다르게 독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청년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지 확인해야겠다며 이제 자기를 사랑한다면 어머니 심장을 꺼내서 자기 앞에 가져오라고 했어요. 사랑에 눈먼 청년은 그녀 말을 따라서 어머니 심장을 꺼내서 두 손에 들고 아가씨의 사랑을 얻게 된 기쁨에 들떠 한껏 다름질 쳤는데요. 너무 서둘러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어머니 심장이 땅바닥에 툭 굴러 떨어졌는데 그때 심장에서 얘야 어디 다치지 않았니? 조심하거라 했대요.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소유욕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잘 비유하고 있는 대목 같은데요. 상우님은 사랑에 빠진 청년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뭉클하지만 정말 사랑에 빠진 입장에서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하시나 봐요. 네. 네,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이 말은 또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요. 정신을 흔들 만큼의 질책의 말이자 후회와 반성을 이끌어낸 말이기도 한데요. 혹시 뭐 살아오시면서 강하게 내 내리를 친 말이 있었나요, 써니님? 저는 제가 종교가 있어서 그런지 부처님 말씀같이 이제 성경에 있는 구절이 요즘 제 마음에 많이 맴돌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요. 네. 정우승 씨 시에는 뭐 가난이라든지 별이나 외로움, 뭐 기쁨, 사랑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 장상훈님 노랫말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나요? 밤 이런 뭐 외로움도 표현되어지는 것 같고요. 가사 안에 뭐 기쁨 뭐 이런 느낌 그런 것 같습니다. 별, 달 막 이런 느낌. 비 막. 네, 오늘 이제 특집 방송으로 시와 노래가 있는 아침 풍경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달림의 시에 대한 에피소드도 흥미롭고 상우님을 통해서 이제 창작에 대한 이야기랑 여러 이제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또 다른 세계를 이제 접한 것 같아서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우승 시인은 이렇게 자신이 시 쓰는 이유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시를 쓰는가 하는 문제는 내가 왜 사는가와 연결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상우님이 노래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게 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에겐 제 음악이 어쩌면은 정말 위로와 공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예. 공감을 위한 우리 장상훈님의 최신곡 라이브로 들어볼 텐데요.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이제 내 곁에라는 제목의 노래고요. 이제 다시 너와 만날 수 있을까? 만나고 싶다라는 느낌의 이제 이별된 곡이자 그런 희망을 찾는 이런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장상우님의 신곡 내 곁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이면 널 볼 수 있을까? 차가운 밤 하늘 달빛빛 지면 네 생각에 잠겨 기다릴 수 없는 내 맘 별을 따라 걷곤 했어. 괜찮을 거라고 난 익숙하다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지금 흐릿해지는 너와의 기억 속에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지켜준다면 그댈 위해 내 숨이 차오를 때까지 달려가 널 안아줄 텐데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지금 내 맘을 지켜준다면 너와 함께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너와 걷고 싶다. 감사합니다. 네, 내 곁에란 노래가 이별과 또 이별에 대한 절망감과 그 희망이 진짜 동시에 느껴지네요. 네. 네. 오늘 동자 FM 그래는 숲 특집 방송에 출연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너무 오랜만에 방송 출연해서 좀 감회가 새롭고요. 너무 네, 감사하고 설렜던 순간인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무한 경쟁 사회는 자기 비난과 타인 혐오를 부추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정적 세태에서도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래는 숲 말인가요? 네. 물론 우리 그래는 숲도 그렇죠. 세계적인 스타 BTS는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꼭 껴안아주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네, 러브 유어 셀프 노랫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사이를 이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요. 나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아끼는 사람으로 함께 성장해 가봅시다. 네, 지금까지 그래는 습지기 써니와 달림이 전해드렸습니다. 기술의 박여름 PD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시간으로 채워가세요. 힘내세요.